Q스타디 위상수학의 특징이랍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그쵸? 위상수학의 바닥이 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도 꼭 알아야 되는 그 내용까지 선생님이 빠짐없이 이 위상수학을 강의가 되어 있답니다. 특별히 이 수학은 한마디로 정의증명의 학문인데 모든 증명을, 모든 시오럼에 대한 증명을 꼼꼼하고 또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이 크게 수학의 이론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방법으로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증명을 그렇게 정리해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 때마다 뭐 족보를 구하고 다니고 이러는데 절대로 그런 거 필요 없답니다. Q스타디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처럼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을,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하고 최고 수준의 이론을 정리하는데 빠짐없는, 손색이 없는 강의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통 여러분들이 뭐 기본서 공부, 문제풀이 공부, 임용 준비를 따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답니다. 우리가 이론을, 정의증명 이론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꼼꼼하게 증명을 다뤄보고 그와 관련된 실전 문제풀이를 바로 병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풀이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요거 한 방에 여러분이 학교 시험이든 임용 시험이든 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그렇게 구성했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 그쵸,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 질문 게시판에 그쵸, 질문을 올리시면, 그쵸,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그쵸, 답변을 해주는, 그쵸, 그런, 그쵸, 제도도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강의를 듣다가, 그쵸,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요 강좌를 우리가 진행할 계획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위상수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중에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그죠, 위가 상하는 수학이다. 그러니까 위상수학 하면 여러분들이 위가 상해가지고, 그죠, 소화불량이 걸리고, 그죠, 뭐 위궤양이 생기고 그렇게 만드는 아주 깝깝한 수학인데, 예, 선생님은 이 위가 상하는 이 위상수학을 여러분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수학, 그죠? 좀 말이 좀 멋있긴 한데 여러분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여러분의 학점을 높여주고 여러분이 임용고시에, 그쵸, 위상수학 때문에 임용고시를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수학이 되도록 선생님이 이 강의를 기획하고 구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강의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자신 있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수학은 그 단계 학문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너뛰지 말고 시험 때에 특정 부분 탁 집어서 그 강의만 들어가지고 시험을 대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답니다. 1강부터 여러분들이 마지막 100강까지 빠짐없이 강의를 여러분 잘 들어만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떠한 시험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약속드릴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위상수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온 분들인데 두 번의 실패를 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위상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위상수학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이론이 우리가 집합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집합론 중에서 위상수학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먼저 이 위상수학을 하기 위한 기초를 우리가 한번 단단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집합론을 아주 공부가, 그쵸, 제대로 되어 있는 분들 같으면 요 앞에 몇 강은 그대로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이 집합론을 배웠긴 하지만은 집합론에 대해서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 또 기초가 약한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위상수학의 핵심이 되는 집합론의 중요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지금부터 빠짐없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삼아 주시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이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데피니션 1에 보니까 집합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첨수화된 집합, 또 요놈을 우리가 보통 첨수된 집합족이라는 말로도 쓴답니다. 그리고 첨수집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요런 용어들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그 정의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집합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뭐다? 집합족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집합족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집합족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은 집합인데 그 원소를 집합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집합족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집합하고 집합족의 차이점은 집합은 그렇죠. 집합족이라는 것은 그 원소가 뭐다?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는 집합족이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것은 우리가 집합족의 경우에는 같은 원소가 중복이 되어도 서로 같은 원소도 중복해서 표시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집합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소를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집합족이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주어진 집합 I. 자, 요 놈을 우리가 보통 뭐다? 첨수집합이라고 그러죠. 자, 이 집합 I의 각 원소 I에 대하여 집합 AI가 하나씩 대응할 때에 모든 AI들의 모임을 I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족. 자, 요 말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I에 의해서 뭐된? 첨수된 집합족이라고 하고 그놈을 요렇게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AI라고 하는 것이 집합이죠. 집합. 자, 요 AI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니까 요 밑줄친 부분이 뭐다? 집합족임이 틀림없죠.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I에 의해서 첨수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 I라고 하는 것이 첨수집합인데 이 I의 원소인 이 스몰 i를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요 이 I라고 하는 집합이 그 원소가 1하고 2하고 3하고 4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요 집합의 이 집합 쪽에 그렇죠. 원소가 되는 집합은 A1, A2, 자, A3, A4. 즉 A1, A2, A3, A4가 바로 요 집합 쪽의 원소인 집합이 되겠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요와 같은 집합을 I에 의해서 첨수된 뭐다? 집합족이란다. 집합족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집합을 원소로 한다 이런 얘기고 I에 의해서 첨수되었다는 말은 요 I의 원소인 이 스몰 i를 여기다가 하나씩 붙여줘서 요 하나하나의 집합들을 요 집합족의 원소로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요? 이때 I를 뭐란다? 첨수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집합족이라는 용어를 공부했고 첨수화된 집합, 우리가 보통 이놈을 첨수된 집합족이라고 하죠. 집합을 원소로 모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쵸? 그쵸? 요 집합 AI를 우리가 첨수시키는 요 집합 I를 우리는 뭐란다? 첨수집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집합론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자, 그렇지만 기초가 약한 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이제 우리 이 위상수학을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선생님이 단계를 밟아서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을 정의를 읽어봤지만은 좀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첨수집합 I가 자, 1하고 2하고 3하고 4라고 했을 때에 자, 요 첨수집합을 가지고 자, A1 그리고 A2, A3, A4. 자, A1을 알파, 베타, A2를 ABC, A의 3을 369, A4는 서울, 부산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이런 집합들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에 자,
요 A1, A2, A3, A4라고 하는 요 집합들을 이렇게 모아서 집합을 만든 것이 바로 요 놈이죠.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집합 AI라고 하는 요 놈을 요 첨수 집합의 원소를 하나씩 여기에다가 대응을 시켜줬다는 거죠. 1을 대응시켜서 만든 것이 A1이고 2를 대응시켜서 만든 것이 A2고 3을 대응시켜서 만든 것이 A3이고 4를 대응시켜서 만든 것이 A4라고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집합들을 모아서 만든 이 집합족을 우리는 뭐라 한다? 요 첨수 집합, 요 I에 의해 첨수된 집합족이라고 구체적으로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집합족을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요 놈을 요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즉 이 집합족은 AI라고 하는 이 집합을 원소로 하는데 이 AI에서 요 I는 요 라지 I라고 하는 이 첨수 집합의 원소를 우리가 스몰 i라고 하겠다. 그래서 요 첨수 집합 라지 i의 원소가 1하고 2하고 3하고 4라는 것은 요 스몰 i가 1하고 2하고 3, 4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대응하면 A1, 2를 대응하면 A2, 3을 대응하면 A3, 이 i에다가 4를 대응시켜주면 A4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족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위상수학을 할 적에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첨수된 집합족이라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요 데피니션 1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이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얘가 또 두 개 더 나와 있죠. 자, 거기에 우리가 두 번째 예를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X의 원소 AI가 X의 원소 AI가 그러니까 이건 집합족이죠. 그렇죠? 집합족의 원소인 요 집합이죠. 요 AI가 정수계수만큼 있는 경우. 요 경우에 요 집합족 X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AI라고 하는, 그쵸. 요 AI가 하나하나가, 정수계수만큼 있다. 이 말은 요 스몰 i라고 하는 요 자리에 정수를 하나씩 대응을 시켜서 그 집합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요 i에다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2를 대응하면 a-2 마이너스 1을 대응할 수도 있고 0을 대응할 수도 있고 1을 대응할 수도 있고 2를 대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집합족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요와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게 제일 좋겠죠. AI를 원소로 한다. 그렇죠? AI를 원소로 하는데 요 I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수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주는 요놈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세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X의 원소가 X의 원소 AI가 유리수 개수만큼 있는 경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집합족 X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AI를 원소로 하는데 요 I가 유리수 집합인 Q의 원소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 번째 답을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 1과 관련해서는